네, 이제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조금 당겨주실까요? 네. 예. 어, 예, 어제 오늘 장마가 약간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부터 다시 또 비가 온다 그럽니다. 네. 예, 뭐 워낙 그 기후 변화가 심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또 비가 오면 한 번에 왕창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습 호우들이 곳곳에 뿌려져서 이번에도 어 40여 분 넘는 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 수천 명의 이재민, 수만 명, 몇천 명인 것 네. 같은데요. 예, 지금 이재민도 발생했는데 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 상황을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호우라든지 네. 사실 그 산불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방제, 네. 뭐 이렇게 그 하수구라든지 뭐 강을 치수하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우리가 도시 설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 교량이라든지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그 평균치 정상적인 그런 그 기후 뭐 비가 장마철에 비가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설계를 하고 해왔던 건데 네. 이제는 그 과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과거의 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도시계획이라든지 뭐든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해서 빨리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그 치수 관리를 그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환경부로 다 통폐합했거든요. 그래서 이 홍수 통제라든지 이른바 치수 분야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환경부가 가져갔던 치수 관리 부분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돌려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금 과학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4대강을 했던 지역은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본류는 예. 그다음에 가뭄 피해도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이거 환경단체들이 뭐 이명박 정부 때 설치를 하는 것도 반대가 심했지만 네. 문재인 정부 때 또 보도 다 헐었잖아요. 뭐 다섯 네. 개인가 몇 개인가 네. 헐었잖아요. 지금 예. 그거를.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보를 또 헐어가지고 거기서 생긴 그런 게 많거든요. 이번에 뭐 그 오송 네. 그 지하차도의 사실은 사건도 그 피해도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미호천을 준설하기 위해서 110억 예산을 네. 세웠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이렇게 강둑도 좀 높이고요. 네. 하천도 올해 얕아졌으니까 예, 이제 바닥을 그것도- 준설하면 준설하기도 물그릇이 하고 커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예. 뭐 보도 만들려고 생각을 네, 했던 건데 이거 환경단체들이 무슨 뭐 거기에 있는 무슨 미호종계, 예, 미호종계. 예, 뭐 뭔가 두 개 물고기가 없어진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둑도 얕고 강상도 높아졌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이게 그 강이 소화를 못하고 그 네. 물이 네, 넘쳐가지고서 예. 지금 그 오송의 그 지하도가 잠겼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글쎄 그 환경단체에서 그거 다시 그 물고기가 생겼다고 축제도 벌였답니다 거기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그 정책 자체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환경부로 당겼더라고요. 강부 이거 하는 거를. 예. 사실은 이 강을 치수하는 거 국토를 이게 이렇게 그 관리하는 거 이런 건 국토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강도 관리를 하는 거고 뭐 보도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거고 환경부가 필요도 하죠. 왜냐하면은 환경 문제도 이제 그런 거를 국토부는 뭐 개발이라는 것을 중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마구잡이의 개발을 그렇습니다. 못하도록 예. 견제를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야 되는 건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아니 그 환경부에 모든 걸 다 남기니까 네. 뭐를 하겠습니까? 환경부가 아예 안 해버리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긴 문제니까 저는 이번에 생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은 이게 그 기후 환경 재해 특별히 수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전부 문재인 정부에 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뿐만 아니라 이거 뭐 산 사태 같은 것도요. 그거 산에다가 멀쩡한 산에다가 파헤치고 태양광 설치한다고 네. 거기서 다 사고가 지금 나는 거고 사고가 네.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이 괜히 그것 때문에 지금 독박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곤혹을 치르는 것 같은데 지자체장들이 예. 네, 예. 네. 예,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그 원인을 차분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뭐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일부러 이랬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정말 이 무작스럽게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예. 자, 그런데 당장 이렇게 그 많은 인명 피해가 나버리면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게 아주 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에서는 평소에는 뭐 별 얘기가 아닌 얘기도 이 굉장히 그 분노를 사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영한 충북지사 이 두 사람의 말 때문에 사실 민심이 굉장히 지금 나빠졌어요. 그래요. 그 옛날에 얼마 전에도 그 수재 그거 구호 같은 아니, 국회의원 한 예. 사람 말 잘못해가지고서 네. 얼마나 참 국민들의 마음에 그 중징계 받았잖아요. 상처를 예. 줬습니까? 사실은 이게 자연재해 있잖아요. 뭐 네. 가뭄이라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뭐 이게 수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임금이 무슨 책임 있습니까? 네. 그래도 임금님이 내 탓이요 그러고 네. 가가지고서 뭐 비 안 오면 기후제도 지나고 예. 이 죄인이다. 뭐 자기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이 사실은 이게 나라에 책임을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내 책임이다. 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자기는 대구시장이니까 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나는 골프 치러 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대구만 대한민국입니까? 예.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은 당대표도 한 사람이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도 남았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뭐 대구시장인데 온갖 참견 나라의 일 참견은 다 하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 일만은 그렇게 나몰라라고 대구 것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지금. 네. 예. 김영환 도지사는 아무래도 이분이 뭐 정치적인 그런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간 거 그래도 말을 잘못한 아니, 거죠. 국회의원 5선인데 정치적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이제 그 지자체장으로서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유구무원이거든요. 내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예. 도지사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주교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천주교는 탓이요. 내 탓이도 내 탓이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 가슴 3번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탓이요.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내 탓이요. 다녀가지고 지금 이 내 탓이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 내 탓이요 그래야 되거든. 네. 그래야 사실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네. 이걸 잘 못하는 네.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뭐 종북 주사파들은 뭐 마치 때를 만났다는 듯이 온갖 괴담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유포하고 있거든요. 또 김의겸이라는 자 참 예. 또 괘씸한 사람이더만요. 네. 뭐 어떻게 지하도에다가 밀어넣다 네, 나라의 나라를 운명과 국민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이런 일을 당하면은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민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슬픔을 네. 당한 거예요. 네. 예? 거기에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로 순박하게 살아가던 그런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거를 정쟁으로 삼습니까? 사실은 사람의 죽음 앞에는 그게 여야도 있을 수도 없고 그 원수진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문상도 가는 거고요. 네.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인륜 아닙니까?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뭐 그거를 특별히 무슨 뭐 대통령 탓 아니 대통령 무슨 뭐 또 외국 갔다 온 것도 지금 이거 무슨 수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네. 뭐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그런 그 상식이 몰상식은 말입니까? 예. 지금 이런 때는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또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상식도 안 되는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인륜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큰일 났어요 이거 정치인들. 네. 예? 예, 네. 말씀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 쪽으로 지금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참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고 이거 네. 사실은 뭐 과거 정권에서 이게 못하던 일이거든요. 네. 이게 나토라는 그런 그 큰 세계적인 그런 그 안보 기구에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참여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또 거기에서 여러 정상들과 정상회담도 또 따로 했더만요. 13번의 네. 정상회담을 따로 했죠. 폴란드 가가지고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를 포함해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무슨 뭐 러시아하고 무슨 적대 관계를 하느냐 뭐 그런 비난도 있지만 그건 하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러시아를 무슨 뭐 괜히 무슨 뭐 우리가 적대를 하게 됐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사는 나라에 왜 괜히 침략을 합니까? 예? 우리나라도 6.25를 겪은 나라입니다. 네. 아니 그때 세계 여러 나라가 뭐 16개국이 군대도 보내고 많은 희생자를 냈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예? 보잘것없는 나라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 네. 가난한 나라잖아요. 예. 가난하기 그지없었던 나라 아니에요. 신생국 아니에요. 그래도 이 나라고 뭐 북한에서 그냥 그 자유와 민주를 짓밟고 쳐들어오니까 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양심이 이거 안 된다. 가난한 나라지만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아 이러고서 지금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수만 명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수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애국군인도 죽었어요. 외국에서 한 194만 명이 그렇죠. 와서 예. 3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 부산의 유엔사 그 묘지 유엔 가봤거든요. 예, 유엔 묘지 있습니다. 19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19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대개 20대 전후의 사람들이 예, 20살, 죽었어요. 21살, 22살. 예? 예. 이게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생전 이름도 듣도 못하던 나라. 음.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생명을 바쳤어요. 난 그걸 보면서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이름도 듣도 못하던 나라에 가가지고서 자유를 지킨다고 민주를 지킨다고 와서 자기 그 참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야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에도 보면 그거 지금 소련이 그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크림반도도 얼마 전에 합병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쳐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인 조금 손해를 본다 한들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는 거죠. 예?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혜택을 받은 나라인데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우리나라가 나서서
정의의 편을 들어야 되고 자유의 편을 들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주 자제 인내력을 가지고 살상 무기는 지원 안 하겠다.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얼마나 지금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K9 뭐 자주포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를 기대했을 텐데 그래도 이거 윤석열 정부가 금도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살상 무기는 못 준다. 네. 인도적 지원을 한다. 뭐 이러는 거. 굉장히 인내력을 가지고 가는 건데 아니 폴란드까지 갔다고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안 갑니까? 위로 차원에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갔어요. 아니 일본도 갔고요. 독일 총리도 갔고요. 아니 미국 대통령도 갔고요. 다 갔어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나라를 그냥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네. 난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이렇게 뭐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27시간을 갔다든 네. 왔다 갔다 27시간 27시간 뭐 걸렸다는 걸렸습니다. 얼마나 뭐 대통령이 사실은 뭐 신변의 위험도 있었을 텐데 네. 힘들게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기차 타고 비행기로 간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얘기 때문에 무슨 뭐 쇼핑을 했느니 뭐를 어땠느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국가적인 일들이 우리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교 문제야말로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이거를 참 즐겁게 생각하고 고맙게도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쓸데없는 이게 정쟁으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큰 외교적인 성과가 지금 가로막히고 있고 알려지지도 않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며칠 동안을 가서 수고하고 얻은 그런 국가적인 그런 이익이요 성과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묻혀버리는 거. 네. 뭐 더군다나 수재까지 나기는 했지만은 네. 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런 정쟁을 야당이 걸어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 무슨 뭐 사무총장하고 당대표하고 대변인 둘까지가 외국에 가 있습니까? 난 별로 중요한 일 같지도 않더만 미국 관계 말이야. 예? 뭐더러 외국에 갑니까? 아니 왜 대변인이 왜 둘씩이나 거길 갑니까? 예. 남아서 야당을 맞서서 싸움을 해야지. 해줘야죠. 네. 대통령이 돼 거기까지 합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김은혜 수석이 홍보 수석 아닙니까? 네. 대변인이 따로 있는데 나는 왜 대변인이 안 가고 홍보 수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홍보 수석은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국내에 언론이 어떻게 이거를 보도하는지를 잘 이렇게 협력을 하고 그렇게 잘 성과가 잘 알려지도록 이 기획을 하고 이걸 진두지휘해야 되는 게 홍보 수석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변인은 뭐 거기 가서 무슨 네. 뭐 공식적인 그런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대변인이 아니라도 뭐 장관도 따라가고 무슨 수석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해도 충분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국민들은 이번에 사건에 아니 뭐 대통령 부인이 무슨 뭐 쇼핑하러 들어갔다더라 그것만 알려지고 있으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뭐 지금 사실은 수재 때문에 이 모든 사안들이 다 지금 덮여진 상태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순방을 하고 나면 국민들한테 리투아니아 가서는 이런 성과가, 폴란드에서는 이런 성과가, 또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런 사정으로 이런 결단과 이런 심정으로 갔다 왔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전혀 못하고 바로 수재 현장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수재 그 대책이 일단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좀 차분하게 이번 순방이 워낙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꼭 갖는 것이 좋겠다. 있겠죠. 네, 근데 좀 뭐 그렇게 수재가 생각합니다. 겹치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하여간 그 순방 중에도 좀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만난다는데 그게 무슨 저 관심 혹시 있으십니까? 코미디예요. 이 사람들 이미 뭐 딴 나라 사람들이 됐어요 서로. 아 서로가 예, 딴 나라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 정상들이 만나면은 의견도 조율하고 뭐 의제도 조율하고 뭐 그러더만 아 그렇죠. 무슨 뭐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 놀이라는가 무슨 소꿉놀이라는가 지금 뭐 그냥 웃고 말아야지 뭐 아, 그래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그걸 웃고 뭐 넘어가실까요? 얘기를 뭐 할 만한 가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꿉놀이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구나 뭐 그렇게. 그래요. 네. 그 정당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판사 노릇까지 해요. 아니 정당한 체포영장인지 아니 누가 결정해요? 판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부심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말이지. 예. 그게 그러니까 저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네. 31명이 뭐 그래도 불체포 특권을 찬성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는데 이게 겁이 나는 모양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불체포 특권 찬성 그거 하는 거 그거 폐지하는 거 찬성이다. 네. 그 다만 이게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아니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일도 없고 네.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그래서 구속영장 구속 적부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체포 네. 특권을 지금 폐지하자 그 얘기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구속 적부심 하는 데까지 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럼 정당은 다 정당하지 지금 뭐 정당하는 게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앙하고 아주 사악하죠. 저런 말로 예. 저런 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 네.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죠. 네. 그리고 31명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체포 특권 그거 우리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래야 되는 건데 무슨 뭐 아주 좋지 자기들도 억지로 했는데 네. 이거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를 좀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저기에 석을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네. 그 어제 같은데 유인태 전 예. 의원이 이해찬을 아주 나쁜 짓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논평을 했어요. 네. 3년 전 총선 때 음. 그 비례 위성정당 안 한다 해놓고서 그거 만드는 거, 네. 예, 그걸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쌍방울 그 대납 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네. 그 이해찬이의 분신과도 같은 이 화영이가 네. 완전히 입장을 번복해서 음.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한 거 맞다. 내가 다 보고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는 이해찬이의 복심이니까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손절하겠다고 하지 않고서 이화영이가 이렇게 진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본다면 뭔가 그동안은 이재명의 그 멘토 역할을 이해찬이가 실제로 해왔는데 이제 이재명 손절하고 이낙연이나 저 문재인이랑 다시 손잡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이해찬이의 그 꼬리 자르기 있죠. 자기한테까지 지금 이게 자기한테까지 이게 칼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네. 이쯤에서 이재명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아하, 예. 이재명 손절이 맞습니까? 뭐 이재명의 손절이라기보다는 이해찬이가 꼬리 자르기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예?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네. 자기가 지금 뭐 당하게 생겼으니까 네. 뭐 이재명이고 뭐 삼재명이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해찬이지. 이자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위성정당 만든 것도 그거 뭐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뭐 눈 딱 감고 철면 피죠.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버리는 것쯤이야 뭐 자기를 위해서 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죠. 네. 그게 본래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보잖아요. 네. 네? 다 이용하고서는 토사구팽하는 거. 예. 밥 먹듯이 하잖아요. 네. 뭐 김일성
옛날에 박헌영이 예? 그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네. 또 토사구팽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 의리라든지 뭐 그건 또 그것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음.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예요. 예? 뭐 옛날에 운동하는 사람들 뭐 자금하려고 해서 도둑질하러 가기도 강도질하러 가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목적 달성으로 해서 그리고 양심 불수라고 지그들 예, 꽉꽉 우겼어요. 예, 목적만 그거 나중에 안 됐어요. 네.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군가가 저 인사수석 못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 목적으로 해서는 어떤 수단이든지 좋다. 예. 이게 지금 좌파들의 이게 본질이거든요. 본성이거든요.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거 다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들에게 다 국민들 이용하고 언젠가는 딱 국민들 버리고 되돌아쓰고 자기 이익 챙기고 이게 좌파의 본성이라는 거를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뭐 다 오랫동안 겪어봐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 쏘고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평생 이제 목회하시면서 시민운동 쭉 해오셨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시민단체들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종북 주사파 시민사회 단체들, 네. 종북 주사파 시민단체들의 그 카르텔, 네. 좌파 생태계 예. 이게 뭐 태양광 쪽에도 모여 있고 뭐 각종 무슨 지원금 쪽에도 모여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평생 그런 시민운동을 해오신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다들 후배들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시민운동이 직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민운동을 오염시킨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김대중 정부 때부터예요. 예. 예. 시민운동이라는 게 시민들이 돈 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게 시민운동 아닙니까? 그럼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돈 대기 시작. 정권에서. 네. 예. 그때부터 이 시민운동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돈은 철학이 있어요. 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돈이에요. 돈은 정직합니다. 예.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요. 내가 돈 보고 야 너 사과 사라 그러면 사과 사지 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돈을 받으면은요. 네. 정권 입맛에 맞도록 행동하는 이미 시민운동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때부터. 아하.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에 돈 받으면 기업 시키는 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에 돈 받는다든지 정부에 돈 받는다든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NGO라 그러고 NPO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그런 자격을 원천적으로 이 상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의 강점이 힘이 뭡니까? 도덕성이거든요. 예. 어떻게 정부 돈 받아가지고서 정부를 변명하는 게 도덕적으로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기업 돈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정의를 얘기하고 가난한 자를 뭐 대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최근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나?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죠. 경실련 아닙니까? 예. 사실은 네. 그때만 하더라도 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이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시민운동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거에 대해서 오염된 그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박원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분이 그 대기업의 사회이사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이제 그분이 또 만들었던 시민단체, 예. 또 환경운동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예.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땐 진짜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업들의 기대고 협박 비슷하게 되고 이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운동 단체가. 네. 뭐 그래가지고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도 갔다고 결국은 그랬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점점 심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주 내놓고 옛날엔 뒤로 슬금슬금 뭐 그래도 네. 체면도 차리고 그랬는데 시민운동으로서의 아주 요즘 내놓고 하더만요. 아예 또 정부에서 만들어요 또 시민운동을. 아하. 예.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시민운동을 만들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 얼마나 많은 시민운동을 만들었어요. 예. 네? 당시에 뭐 한 박원순 때 한 4-5천 개. 예. 예.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은 단체만 한 4천 그러니까 개. 이게 좌파 정부, 좌파 지자체, 지자체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는 시민운동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아하. 시민운동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한 나라가 바로 되려면은요 시민운동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정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야가. 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사회라는 게. 음. 그때 이거를 중재하고 이거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시민운동이거든요. 네. 시민운동이 없어지니까 온갖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예.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하게 되고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생긴 건 시민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90년, 91년 이때요. 한 94년까지 네.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이 시민단체를 활동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나라정책연구회는 쭉 이제 활동이 계속됐는데 저는 그때쯤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나라정책연구회 사무국장으로 이제 운영을 책임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저희는 단 한 푼도 외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상근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한테 각각 월급이라고 5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일은 정말 막 거의 한 16시간씩 제가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고성범 본부장인데요. 저는 그 두 사람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의 상근 직원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 100만 원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 회원들한테 회의 속에서 회비 내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니까 예?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라정책연구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설득력 있죠. 귀를 기울여. 그러면. 예. 그런데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정치권으로 나가는 발판이 됐어요. 글쎄 말이에요.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정치하러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요새 듣는 얘기로는 재미있는 얘기, 이게 사실인지 난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에 노동조합이 생겼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참 얼마나 비대해졌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적십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적십자사라는 게 뭐 구호 활동을 하고 뭐 이러는 데 아니에요. 예. 밤낮 없이 무슨 일 있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8시간 그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예? 예. 그 노동조합 있으면 됩니까? 예. 안 되죠. 예.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예. 타락이죠. 운동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예. 평생 무관으로 살아야 된다. 네. 출세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각오하지 않으면 시민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가를 높이 보는 거고요. 예. 네.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사회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잠바 예.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요. 가난하게 살아도 이 무슨 NGO, 내가 NGO, 난 가버먼탈, 이 NGO들이 자기 건물 갖고 있는 NGO들이 덜어 있어요. 많죠. 아니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시민운동이 뭔지는 아나 싶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민단체 그러면 그린피스를 다 꼽는데요. 네. 제가 그린피스 본부 갔었습니다. 예.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세도로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5대 양의 배 띄운 거는 서너 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배를 가지고서 세계 환경 감시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민단체가 뭘 하는지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지를 진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아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많이 오염됐어요.
네. 예. 특별히 좌파들이 그랬어요. 예. 근데 우파는요. 네.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우파 시민운동이 없어요. 예. 예? 우파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뭐 좌파는 저러는데 말이야. 예. 이 뭐냐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 돈 한 푼도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불만이 많죠. 아하. 불만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아이, 그렇게 하면 안 어떻든지 되죠. 간에 예. 이걸 뭐 그런 걸 각오하고 하는 게 시민운동인데 우파 시민운동 단체는 그래서 웃고 예. 좌파 시민운동자는 뭐 수두룩한데 이게 다 거의 다 오염이 되어 있는 예, 그럼요. 아니, 시민운동 단체라고 저것들이 할 수 없죠. 오염돼서 예, 도둑질한다고 해서 예. 우리 자유파까지 야 저것들도 하는데 우리도 좀 해먹자.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 정권은 왜 잡았어요? 그럼요. 똑같이 그러면 안 하려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했더만요. 네. 카르텔이죠. 예. 하청 준 거지. 저들이 못하는 얘기 돈 주고 네. 시키고 뭐 시민운동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반대한다. 뭐 시민운동, 네. 시민댐 뭐 이러니까 이 카르텔을 끊어보겠다. 그건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관용 시민단체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시민단체에 시민은 하나도 없는 시민단체가 많아요. 예. 예. 시민단체라는 게 시민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협의내서 하는 게 시민단체 아니에요? 네. 시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선 프로젝트 내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시민단체다. 이름만 쫙 걸어놓고 전부 있잖아요. 페이퍼. 네. 네. 페이퍼 컴퍼니 수준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죠. 직업. 예. 일종의 하나의 사업이죠. 시민단체가. 네. 이 그런 식으로 변했죠. 예.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는. 네. 예. 이거는 이제 어떻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지 않을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죠. 예. 네? 그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건드리면 사회를 안 돼요. 위해서 예. 건드리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정치권이야 지그들끼리 지지고 예, 뽑고 예. 뭐 시민단체는 부패하고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 살아가도록 정치가 보호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그 CJ 오쇼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대표적인 쇼핑몰 예. 회사고 CJ 그룹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특히 그렇죠. 최근에 그 K-팝, K-푸드, 그렇죠. K-뷰티, 예. 이 K-콘, 예. 예. 이런 점 관련해서는 뭐 CJ의 그 글로벌한 그 경쟁력 대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CJ가 말이죠. 한참 그 북한이 핵실험해가지고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북한하고 거래하면 북한의 섬유를 수입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있는 그 시점에 북한산 의류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 CJ 오쇼핑을 통해서 2만 번이나 팔았어요. 그러면 이 돈이 결국은 회사를 거쳐서 A사, B사, C사, D사를 거쳐서 결국은 옷 만든 북한의 돈이 건너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지금 재판에서 벌금이 나오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이 되게 유죄인데 벌금형으로 이렇게 수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이거 진짜 이거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 CJ 공중 분해인데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재판을 해서 뭐 벌금이 나왔는지 못 떴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네. CJ가 이거는 뭐 대북 제재라는 게 미국으로 위해서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를 위해서는 거 아닙니까? 네. 핵 문제 네. 이거 드디어 김여정이가 그동안에 숨겼던 발톱을 드러냈더만 핵만 들어가지고 설마 동족에게 쏘겠느냐 사용하겠냐 그건 그래왔거든요. 네, 그랬죠 그동안은.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건 뭐예요? 이게 남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적대국이라 이거예요. 직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적대국이라 이거예요. 네. 이제는 뭐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핵무기 쓰겠다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고 좋아하면서도 그게 끔찍하더라고 이게.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만약 CJ 홈쇼핑이 그런 네. 걸 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예. 나는 CJ가 이거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벌금 부는 거 그게 아니라 네. 국민들한테 이게 사죄를 하고요. 네.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사죄를 하고 뭐 옛날에요. 다 이병철 회장도 사카린 밀수 사건 때 그거 다 국가에 헌납하고 다 그랬어요. 음. 또 무슨 뭐 정봉구 회장 현대자동차도 또 뭐 그랬어요. 네. 이거 상당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든지 나라를 위해서든지 CJ가 뭔가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벌금이나 하나 물고서 뭐 이렇게 넘어갈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스스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미국의 제재도 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유엔의 제재도 나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는 엄중한 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CJ가 우리 재계순위 한 15위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이게 묘한 게 말이죠. CJ가 이런 식으로 그 돈 몇 푼 벌어보려고 한 건지 진짜 동기가 예. 아니면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북한에 좀 이 도움을 주는 현금을 주는 이런 걸 해서 뭔가를 다른 걸 노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말이죠. 이 같은 시점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사건이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북한이 얼마나 돈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연계돼서 북한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면 문재인이가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또 이재명이가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뭔가 이 드러난 사건 자체는 뭐 벌금형으로 재판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그 어떤 맥락들이 배경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쌍방울도 겉으로만 보면 뭐 스마트팜 한다고 돈 준 거잖아요. 그러나 열어보니까 이게 이재명이의 대권 전략이고 막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사안 자체가 좀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예, 어떻든지 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만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는 그런 대가를 네,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더군다나 뭐 북한을 도우려고 그랬다. 뭐 그런 게 있다.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렇게 했다고 네. 정말 잘못한 거죠. 네, 그만큼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저는 스스로 무슨 조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벌금 조금 내 가지고서 뭐 그렇게 그거로 잘 됐다. 그러면 CJ가 역풍을 맞습니다. 그럼요. 역풍을 맞습니다. 예, CJ 그룹을 대외적으로 대표해 온 사람이 손경식 회장인데 네. 손경식 회장이 그동안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어요. 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재계의 어른이었다니까요. 그런 CJ 그룹이 지금 이런 짓을 하다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재현 회장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정말 그분 석방하는 일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탄원서도 쓰고 뭐 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뭐 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랬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사랑하는 CJ거든요. 네, 특별히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건 너무 뭐 공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오해 받으면 안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국제시장 같은 작품은 예. 진짜 아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CJ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큰 잘못이니까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고 정말 국민들이 사랑하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문화로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기업이 되도록 이번에 나는 아주 대호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저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골프 때문에 그때 홍문정 예, 뭐 제명했나요? 예.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뭐 골프 친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이제 벌을 줬습니다. 네, 이제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를 제가 뭐 읽고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몸조심을 해야 되고 말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저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네,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이재명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김기현이나 국민의힘 사람들 돌아다니는 건 난 못 봤어요. 네. 뭐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지만 네. 예? 무슨 그렇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이런저런 일로 공격을 당하는데 말 한마디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사실은 그 뭐 양평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 문제도 지금 그거는 원희룡이가 나서서 장관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백지화한다는 얘기도 원 장관이 하면 안 돼요. 음.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 장관은 사실은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실무자 아닙니까? 네. 네. 이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답답하니까 네. 원희룡 장관이 먼저 지를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예. 이 국민의힘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이걸 대답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잖아요. 네. 허난이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 국민의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나는 국민의 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뭐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드러내서 침 뱉는 거 같으나 예.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이게 예. 정말로 각성을 해야 될 텐데 저게 네. 네. 예? 이게 그 지금, 네. 저도 뭐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예. 원래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지키잖아요. 예. 당 대표가 어디 가면 사무총장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당을. 그렇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순방을 해서 가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무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순방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몸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 순방했는데 자기들도 미국에 가서 뭘 한다고 하면 관심이 분산되고 뉴스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일정을 그렇게 잡고 네. 예? 완전히 당을 비워버립니까?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도 지금 징계 중이잖아요. 그렇죠. 당이 뭐냐고 당이. 예? 아니 대통령 네. 어디 나가면은 당이 딱 버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당이 딱 나서가지고 예. 버텨줘야 되는데 이 당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미국에 갑니까 지금 네. 가기를. 그래서 대통령이 나갈 때도 당 대표가 가서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죠.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돼야 네. 되고 예. 돌아오실 때도 집권당 대표가 가서 그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노고에 여로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참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사람. 이게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고 지금 당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참네 자기가. 정말 예? 제가 그냥 웃겠습니다. 예. 아니 웃기에는 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웃어넘길 일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답답하네.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방안은 안 씁니다. 예, 오늘은 그냥 걱정만 하는 걸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정치 고수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